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여러분의 저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이야기 발전소입니다. 제목은 과거에서 온 편지,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불러온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8, 김진섭 씨입니다. 대기업에서 반평생을 바쳐 일하다 몇 해 전 명예롭게 퇴직했죠. 아들, 딸은 모두 결혼에 분가했고 지금은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평온한 삶이었지만 진섭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꿈을 꿨습니다. 고향의 오래된 기차역,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늘 가슴이 먹먹했고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죠.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고 수십 년 묵은 짐들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아래에서 낡고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먼지만 뽀얗게 쌓인 상자였죠.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 한번 열어봐요. 진섭 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곱게 접힌 편지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든 진섭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50년 전 20살의 김진섭이 미래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넘치는 젊은 날의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아직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진섭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평생을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 여름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내가 남기는 이 지도를 따라가 줘.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편지 아래에는 낡은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조악한 약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그가 나고 자란 고향의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섭 씨는 아내에게 친구 상갓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고향으로 가는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나지막한 초가집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고향의 야트막한 산.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말이죠. 마침내 도착한 고향역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은 사라지고 번듯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플랫폼에 서서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젊은 날의 진섭이 첫사랑 영희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며 수줍게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영희,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려오는 이름. 진섭 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이자 그의 전부였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 많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약속했었죠. 하지만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된 진섭 씨와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 곁에 남아야 했던 영희, 두 사람의 길은 그렇게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그려진 약도의 첫 번째 장소는 역 앞의 낡은 떡볶이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번화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실망한 진섭 씨가 돌아서려는데 편의점 구석에 작은 분식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억의 떡볶이라는 간판을 단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로 들어선 진섭 씨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동네 분은 아니신가 봐요? 아, 예. 혹시 옛날에 이 자리에 있던 떡볶이집 아십니까? 그럼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던 가게인걸요. 지금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진섭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머니께서 맡아두신 물건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가게 안쪽 낡은 선반 위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말씀이신가? 어머니가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자 안에는 낡은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젊은 시절 진섭이 영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집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밑줄이 그어진 구절들 사이로 영희의 맑은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책장에는 20살의 진섭이 쓴 또 다른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시집을 찾았다면 우리 함께 별을 보던 언덕으로 가죠. 두 번째 장소는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어릴 적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언덕에 오른 진섭 씨의 눈에 낡은 정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기둥에는 오래된 낙서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섭이와 영희, 영원히. 그 낙서를 쓰다듬는 진섭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의 약속, 그때의 맹세.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자 기둥 한 구석, 작은 틈 사이에 또 다른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까 돌멩이로 고이 눌러둔 쪽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처음 만났던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 있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커다란 느티나무였습니다. 진섭 씨가 6살 되던 해 서울에서 이사와 처음 영희를 만났던 곳. 울고 있던 영희에게 진섭이 서툰 솜씨로 꺾어주었던 들꽃 한 송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죠. 진섭 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느티나무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커다란 나무 밑동에 작은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섭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희가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주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편지는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진섭아, 안녕. 내가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거라 믿었어. 20살의 내가 미래의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걸 봤거든. 그리고 나도 약속했지. 내가 그 편지를 따라 이곳에 오면 나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진섭 씨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영희는 사실 그를 만나러 역에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역 한 구석에서 그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며 영희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가난했던 영희는 그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를 피했고 모진 말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내가 서울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 들으며 나도 행복했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게 늘 아픈 첫사랑이 아니라 힘이 되는 좋은 추억이고 싶었거든.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제 그만 너를 용서해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나의 영원한 첫사랑 진섭아. 부디 행복해야 해. 진섭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영희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후회라는 감옥에 가두고 살아왔던 겁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진섭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희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기차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며 다녀왔냐고 피곤하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묵묵히 밥을 먹는 아내의 얼굴을 진섭 씨는 처음으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잔주름, 거칠어진 손마디. 그 세월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진섭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당신 옆에서 참 오랫동안 다른 꿈을 꾸며 살았구려.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나였으면 좋겠으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죠. 과거에서 온 편지는 진섭 씨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씩이 있을 겁니다. 차마 전하지 못했던 고백, 미처 풀지 못했던 오해,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후회.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다가올 시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발전소였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